비로소 슬퍼할 수 있게 되다. 상실의 강 끝자락에서 만나는 감정이 바로 슬픔이다. 우리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과 불확실했던 손실이 점점 분명한 현실로 다가오면서 느끼는 공포를 지나왔다. 그리고 나의 통제를 벗어나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현실이 되었을 때 느끼는 분노. 투자 실패에 대한 수치심과 나로 인해 상심한 이들에 대한 죄책감의 나날을 지내다 보면 비로소 슬픔에 닿는다. 그제야 상실에 대해 슬퍼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투자했던 돈은 어떤 이에게는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었을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지위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또 어떤 이에게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었을 것이다. 이 중 무엇이 되었든 상실은 그 자체로 슬픈 일이다. 이 슬픔이 지속되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 나는 상실의 강을 건너는 동안 온전히 그 감정을 처리하는 데 에너지를 쏟았다. 슬픔에 다다르자 그동안 나의 삶을 보살피지 못했던 흔적을 보게 되었다. 자동차의 워셔액은 떨어진 지 오래였고 간단하게 전화만 하면 처리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도 여전히 방치되고 있었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나 자신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미친 듯이 달리다 손실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나니 비로소 삶이 보이기 시작했다. 자존심을 지키고 손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온갖 방어를 하다가 나의 실수와 손실을 인정하고 나니 끝없는 슬픔이 밀려왔다. 운전을 하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도 이유 모를 눈물이 흘러내렸다. 내가 그렇게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슬픔은 삶의 속도를 늦추고 자신에게 찾아온 상실의 이유를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슬픔이 나에게 물었다. 지금 잘 살고 있느냐고. 그리고 이것이 내가 원하던 삶이 맞느냐고. 나에게 찾아온 손실과 상실의 이유를 묻다 보니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했던 것은 지금 삶이 빈곤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빈곤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뉴스와 SNS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나 빼고 모두 부유하고 행복하게 사는 듯한 착각. 그 속에서 별 진전이 없어 보이는 나의 삶을 비교했다. 적어도 수십억 원은 있어야 100세 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는, 그리고 누구나 노력하면 경제적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된 것이다. 그것이 나의 마음을 빈곤하게 만들었고 실제하지도 않는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것 같다. 그렇게 나의 삶을 돌아보니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무리한 투자가 아니라 마음의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찾아야 했다. 불현듯 나처럼 원치 않는 손실로 삶의 희망을 잃고 고통스러운 감정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떠올랐다. 그들의 슬픔을 공감하고 손실의 경험 속에도 희망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튜브에서 한 남자가 저는 오늘 자살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할 말이 있으신가요? 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관찰 카메라를 찍은 것을 봤다. 관찰 카메라는 사회심리학 연구에서 자주 쓰이는 방법인데 사람들이 특정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한두 사람이
피켓을 든 남자 옆에 놓여있는 포스트잇에 위로의 문구를 적기 시작했다. 잠시 후 한 여성이 남자가 들고 있는 피켓을 한참 바라보다 발길을 돌리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돌아와 글을 남겼다. 어느새 피켓을 든 남자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들어 위로의 문구를 적고 있었다. 그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과 달리 피켓을 든 남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여주는 여자가 눈에 띄었다. 여자는 왜 자살하려고 하는 건지 죽음의 이유에 대해 묻고 남자가 하는 말을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리고 혼자 있지 않도록 한참 그 남자의 곁을 지켰다. 나중에 여자와 인터뷰를 해보니 자신도 우울하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다고 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자의 죽고 싶은 마음을 돌리고 싶었다고 말이다. 슬픔은 타인의 고통에 주의를 기울이고 공감하게 만든다. 적어도 피켓을 든 남자에게 위로의 문구를 적었던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문구를 보면서 지난날 또는 지금 지치고 힘들었던 자신의 마음이 보였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위로하듯 상대를 위로하고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포스트잇에 적어 그 남자의 마음에 붙여주고 싶었으리라. 이처럼 슬픔은 우리를 위로한다. 슬픔에 차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누구나 그 사람의 마음에 눈길을 주고 비슷한 감정을 느낀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슬픔에 대해 공감하며 누구나 그럴 수 있으니 힘내라는 위로를 건넨다. 이처럼 슬픔이 건네는 위로는 지난날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좌절스러운 순간에 부딪히면 억지로 웃으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슬퍼해야 한다. 혹시나 당신의 상처에 공감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거절하지 말고 기꺼이 위로받자. 그것 또한 상대의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일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슬픔에 지나치게 억눌리고 자신의 실패를 곱씹다 보면 다시 감정의 급류에 휘말려 이전 단계로 돌아가기도 한다. 손실에 대한 책임을 타인이나 세상으로 돌리려 분노하고 자신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며 이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음을 인정하면서 죄책감을 느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이 과정을 한 번 거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번 거치기도 한다.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면 다시 토해내 되새김질을 한다. 한 가지 경계해야 할 점은 슬픔에 빠져 있을 때는 자신을 더욱 비판적으로 보고 비난하기 쉽다는 것이다. 우리는 기분이 좋을 때 어떤 사실이나 사건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한다. 또한 선실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 상황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뒤섞여 있음에도 전적으로 자신의 무능과 잘못으로 돌리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따라서 상처 입은 자신을 자책하지 않도록 주의하자.